네, 저희가 투자라는 활동은 아마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안 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정말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색깔이 뭔지를 본인이 딱 파악하시는 게 첫째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내가 감당 가능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이고 네. 그랬을 때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느냐를 잘 아시는 것이 투자에서는 제일 핵심이다라고 보는데 또 그러니까 그거를 글로벌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군요. CEO들의 역량 가운데 회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자원 배분을 잘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렇습니다. 자사주 매입과 또 소각, 네. 또 좀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 기업은 정말 주주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구나 이런 게 좀 볼 수 있는 시그널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? 자사주 말고? 네. 네. 사실 제일 바라보실 수 있는 네. 게 그럼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현금 배당 위주로 주주 환원을 하고 많이 있습니다. 하죠. 예. 그래서 현금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느냐, 네네. 그리고 그 비율이 계속해서 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사실 잘하는 기업들이 계속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자사주를 사면 소각한 이력이 있느냐,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꾸준하게 늘려주고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을 하느냐,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추가적으로는 잘 못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 주주 행동주의가 발동이 된 것이죠. 그런 경우에 보시면은 기업이 과연 변화 가능성이 있을까 했었을 때 최근의 분위기는 좀 변화하는 쪽으로 이제 분위기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네. 그런 기업들 중에서 보시기에 이건 충분히 이제 이런 제안을 할 만해라고 보이시면은 그런 기업들은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. 그런 부분들까지도 추가로 좀 보시면은 네. 좀 발견하시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옛날에는 속된 표현이지만 배째라잖아요. 그래 뭐 떠들어봐 그런 거였는데 그죠? 네, 요즘에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죠? 용기 있는 분들이 그런 거 받아들여서 다행이고요. 제가 또 늘 투자하면서 이렇게 고민이 뭐냐면 그런 그 자원 배분이나 기업의 가치를 세워가고 혹은 주주 가치 결정을 하는 분들이 CEO란 말이죠. CEO가 어떤 분인지가 또 투자자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근데 알기가 어려워. 네. CEO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인지가 언론에 나와서 뭐 인터뷰하는 거야 다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. 네, 네. 특집 기사로 언론에서 인터뷰. 야, 이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네. 좋은 회사인데 즉 사면 언론에서 다 좋은 얘기 나오니까 그렇다고 CEO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. 투자자들이죠. 네, 뭐 매니저 하실 때는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CEO의 역량이나 비전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결국은 결과물을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는 이 CEO가 굉장히 역량이 있느냐 어떠냐는 그가 걸어온 이제 해온 정책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?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로 아주 이제 언론 플레이는 잘 하시지만은 속빈 강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전혀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있지만은 그 회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봤을 때 올바른 선택을 연속적으로 해왔다면 우리가 좋은 CEO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좋은 CEO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. 투자자가. 그래서 그 산업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그걸 해나가는 CEO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너무 좋은 것이죠.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저는 이제 뭐 금융 쪽에 증권 자산운용 쪽에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증권 쪽에서의 가장 큰 이제 이슈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. 왜냐하면 인력 비즈니스란 말이죠. 그러면 좋은 인력을 남기기 위해서는 합당한 소위 말해가지고서 배분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뭐 여기에서 직원이 잘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배분을 나는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말짱 꽝이 되겠죠. 그렇죠.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이 회사는 해줄 뭐 이런 이제 용의가 있느냐. 저는 대표적으로는 그거라고 봐요. 대표이사보다도 밑에 한 부서의 직원이지만은 그 직원이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그 금융사는 보상을 대표이사보다도 더 해줄 수 있느냐. 그런 금융사가 우리나라에 정말 몇 개 없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
더 성장을 했던 것들을 봤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듯이 각각의 산업마다 키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보시고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전엔 꿈도 못 꾸는 얘기죠. 그죠? 뭐 영업 아무리 잘한다고 뭐 부서 있는 사람이 사장님보다 월급을 어떻게 더 많이 받아요. 근데 지금 그런 기업들이 금융회사 증권사 가운데 있거든요. 네, 몇 개 맞습니다. 있으면. 네, 그런 네. 회사 대표적으로 좋은 회사일 수 있네요. 좋은 얘기입니다. 저 사람 때 CEO를 저 사람의 우리가 뭐 탐정이 아니니까 뭐 사생활을 캐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. 네, 네. 뭐 학교 좋은 데 나왔다고 사실은 좋은 경영자가 되는 그 길 다인 것도 아니고 근데 결과물을 사실 잘 내고 있느냐.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좋은 네, 말씀이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2023년 시장에 대한 그림들을 얘기했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제 또 방송 보시는 정광우 대표님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있을 텐데 투자 조언 내년을 위한 뭐 내년뿐만 아니라 우리 1년만 투자하고 말 것도 사실 아닙니다. 그렇죠? 네, 그러니까 투자의 네. 자세에 있어서 좀 다잡아야 될 거 이런 거 있으면 좀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. 네. 네, 저희가 투자라는 활동은 아마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안 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정말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색깔이 뭔지를 본인이 딱 파악하시는 게 첫째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내가 감당 가능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이고 네. 그랬을 때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느냐를 잘 아시는 것이 투자에서는 제일 핵심이다라고 보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지난 2년이 좋았습니다. 왜냐하면 워낙 좋은 장도 있었고 워낙 나빴던 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그죠. 좋아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장이었죠. 예. 그런 아주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여러 가지의 변동성을 겪으시면서 나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투자에 있어서는 라는 거를 느끼시기에는 압축적으로 옛날 같으면 10년에 걸쳐 저희가 이제 경험할 거를 최근에는 한 2, 3년 만에 경험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먼저 이제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에 맞는 투자를 전 투자에 완벽한 답은 없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각자에게 제일 맞는 게 있는 건데 그래서 각자의 성향을 잘 파악하심이 정말 중요하다. 그거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제가 이름을 감히 붙인다면 정광우의 소크라테스 투자법. 너 자신을 알라. 투자자들은 무슨 종목 사요? 매수가랑 목표가, 손절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죠? 네. 이 돈이 어떤 돈이고 내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위험을 감수할지는 모르고 그런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 주변에 투자 조언을 잘해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이 A라는 주식을 사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랑 뭐 실시간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게 아닐 거잖아요. 근데 만약 그 주식이 한 30% 올랐어요.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러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 그 주식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. 근데 그 부분은 왜 그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내가 참여를 못 했느냐라고 하면은 내가 아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는 나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남의 이야기로 그냥 온 것이거든요.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주가가 어떤 걸 추천을 받았는데 떨어지고 있어요. 근데 저희도 예전에 투자를 해보면은 90%가 떨어졌다가 그 기업이 나중에는 막 100배 오르는 그런 기업들도 나오거든요. 근데 떨어지고 있을 때 확신이 있느냐? 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이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본인의 스타일에 안 맞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좀 배당도 잘 나오고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데 좀 많이 내린 것 같아 성장주를 샀어요. 근데 그게 1, 20%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소위 말해서 멘탈이 버티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맞는 것들을 하셔야 그에 따라서 손실이 날 때도 버티실 수 있고 수익이 날 때 그걸 제일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은 또 멘탈로 돌아갑니다. 투자가 이제 오래 해야 될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죠? 예를 들면 맞습니다. 한 번에 뽑기라고 하면 뭘 집에서 뽑기 연습은 할 수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나 투자의 지평이 길기 때문에요. 멘탈,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익, 이런 모멘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. 경제토크 오늘은 86번가 정광우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. 대표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